내추럴 대회는 사이즈나 쉐입보단 다이어트인가요? 임재욱이라는 친구가 나간 대회 보니까 사이즈 크던데요. 약간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의 내추럴 시합을 보면은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 데피니션도 되게 약하고, 우리나라 내추럴 시합을 보면은 데피니션도 존나 좋고 사이즈도 커. 존나 신기해요. 올림피아는 미국 애들이 겁나 큰데 희한하게 내추럴은 우리나라 애들이 컨디셔닝도 좋고 사이즈도 커. 정말 희한한 일이야. 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추럴이라는 시합을 볼수록 존나 신기한 게, 아니 미국 대회는 내추럴 애들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유전자가 많아. 근데 올림피아에서는 희한하게 성적이 안 나오네. 이 내추럴에서는 막 공룡 유전자가 막 몇십 명이야 그냥. 정말 희한해. 제가 관심 있는 게 임재욱이라는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임재욱이라는 친구가 나간 대회는 제가 찾아보거든요. 그 친구가 워낙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임재욱이라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몸이 너무 좋더라고. 야, 우리나라 내추럴 대회의 그 수준이 세계적이구나.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 내추럴 대회 나갔던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미국으로 가잖아. 탑 10이 우리나라 사람일 거야. 미국 내추럴 대회에서. 근데 NPC 리저널 정도면 돈픽 엄청 빡세서 쓰시던 분들 못 나오지 않나요? 제가 스테로이드 강의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도핑 테스트 감지기가 짧은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은 한 2주 전까지 쓰다가 끊으면 도핑에 테스트에 안 걸려. 내가 2주 전까지 스테로이드를 쓰던 사람이야. 근데 2주 후에는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 내추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 사람은 내추럴일까? 그거를 속이려고 하면은 속이는 게 너무 쉬우니까 시합 날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도핑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시 도핑을 대한보디빌딩 협회가 했던 것처럼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치님도 마음 먹으면 도핑 통과 가능한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통과하죠. 도핑 테스트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그냥 도핑 감지기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 날짜 맞춰서 쓴 다음에 끊으면 안 걸리는 거라니까. 그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걸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도핑 감지기라는 것도 100% 정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핑 감지기 한 달짜리 약을 썼어. 근데 내 몸에서 배출이 다 안 됐어. 그러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도핑 감지기가 한 달이면은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약을 끊고, 도핑 감지기가 2주짜리면은 한 3, 4주 전에 약을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올림픽에서 전문적으로 썼던 사람들은 아예 그 도핑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게 내 몸에서 배출시키는 약을 썼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은 도핑 테스트에 안 걸리게 약이 다 배출돼. 그러니까 이런 약물을 썼던 사람들도 있다. 올림픽의 역사와 도핑의 역사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설기관 선수처럼 오랜 기간 불시 도핑 받은 선수는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설기관 선수처럼 오랫동안 불시 도핑을 받으면서 도핑 테스트에 안 걸렸던 사람이 흔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설기관 선수처럼 시합을 나가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설기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합 좀 타이트하게 나갈 때 여름 봄쯤에 시합을 하나 나가. 도핑 테스트에 있는 선수권 같은 걸 나가. 그 다음에 또 한 3달 있다가 전국체전을 뛰어. 또 한 2달 있다가 무슨 아시아 챔피언십 뭐 이런 걸 또 뛰어.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가 있는 시합을 1년에 몇 개씩 뛰는 선수가, 설기관 선수가 거의 유일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신뢰가 간다. 이 사람은 진짜로 도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설기관 선수라고 예전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능성.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핑 테스트를 하는 시합을 한 여러 개를 나갔단 말이야. 4개 뭐 이렇게 3개, 4개를 나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 1, 2, 3등 안에 전부 다 들었어. 그럼 도핑 테스트를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불시 도핑도 받았어. 근데 몸이 유지가 돼. 이거는 안 했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제 상식 범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근거 범위에서는 설기관 선수가 거의 유일하게 안 썼지 않을까? 거기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몰라. 스포츠는 약물 없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보디빌딩은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포츠가 맞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정한 스포츠라는 건 세상에 없다. 많이 착각하는 게, 스포츠라는 거를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제일 저는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은 원래 공정한 건 없어요. 공정한 게 세상에 어딨어. 공정한 건 원래 없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니까. 올림픽을 그냥 보세요. 올림픽에서 도핑 테스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다큐멘터리라도 봐봐. 도핑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 도핑 테스트의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은 아, 스포츠는 약물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상식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싱 다 마찬가지. 좀 복싱 중에 규모 있는 경기가 열리면 항상 그 선수들끼리 도핑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규격의 도핑 테스트를 하자 그러고 어떤 선수는 어떤 규격의 도핑 테스트를 하자 그래. 그 두 선수의 그 합의가 안 맞으면 시합이 빠달이 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승자가 완전히 독식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을 보는 건 정말 힘들죠, 사실. 오관장은 로이도중 상위 몇 프로인가요? 오관장님? 한 50% 될 것 같은데. 오관장님도 꽤 오랫동안 약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근육의 사이즈나 이런 컨디셔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50%? 절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김동현 UFC 선수도 케미컬인가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알 수가 없다니까. 김동현 선수 피셜로는 안 쓴 사람 없이 다 쓴다는데 뭐 당연히 다 쓰지. UFC 경기가 좀 타이틀 있는 경기 가면은 파이트 머니가 진짜 몇 억이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도핑 감지기가 있어. 안 걸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 안 쓰겠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내가 파이트 한 번 하면은 몇 억이 걸렸어. 근데 도핑 테스트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라면 안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선비들이 그래도 쓰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쓰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새끼들 운전할 때 카메라 있으면은 정속주행하고 카메라 없으면 과속한다고 이런 새끼들. 나는 그게 역겹다는 거야. 아니 안 그런 사람 있냐고. 진짜 그게 궁금해. 카메라 있을 때 정속주행 다 하지 않아? 카메라 없으면 어떡해? 카메라 없어도 정속주행해요? 아니 내추럴로 탑 찍을 거라면서 에페도 쓰고 뭐 클랜도 쓰고 남성 호르몬도 쓰고 뭐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본 케이스는 저랑 스택을 같이 썼어. 한 스택 돌렸는데 한 2, 3kg 늘더라고요. 몇 년 있다가 보니까 뭐 NPCA 뭐 무슨 내추럴 시합 나가서 1등 했다고 뭐 자랑하더라고 인스타로. 그런 거 보면은 좀 가짠지. 근데 약간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내추럴이나 해야겠다 이러면서 나가는 친구들도 솔직히 저는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더 잃는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인스타 까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스택을 나랑 같이 이렇게 돌렸던 애들. 아니 나랑 같이 이거 경구제 같이 먹었는데 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경구제 나랑 같이 먹고 야 너 어제 안 아팠냐? 인제 다 얘기했던 건데 다 알잖아요. 궁금한 게 종목 중에 헤비급은 다른 영역인가요? 정말 올림피아 헤비급 10위 선수가 피지크 1위보다 더 몸이 좋나요? 헤비급이 아니라 이제 오픈 보디빌딩 얘기하시는 거죠? 오픈 보디빌딩은 그냥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오픈 보디빌딩 꼴등하는 선수가 피지크 1등 시범보다 몸이 훨씬 크다고 보면 돼. 물론 컨디셔닝이나 체형미는 시범보다 떨어지겠지. 근데 이제 근육의 사이즈, 근육의 볼륨감 이런 거는 그 시범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완전히. 오픈 보디빌딩은 그냥 우주, 세계관이 우주야. 클래식 피지크는 지구.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인기가 지금 현재는 시합의 난이도보다 인기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잖아요. 인기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클래식 피지크가 인기적으로, 그러니까 돈벌이 이런 쪽으로는 클피가 훨씬 저는 좋다고 봐요. 클피나 맨즈 피지크나 이쪽이 돈벌이는 훨씬 좋다. 건강에도 훨씬 좋고. 근데 오픈 보디빌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라고 보면 돼. 그냥 보디빌딩이라는 게 원래 오픈 보디빌딩 하나였어요. 미스터 올림피아라는 것 자체가 오픈 보디빌딩밖에 없었어 원래. 오픈 보디빌딩 외에는 없었잖아요. 클래식 피지크, 맨즈 피지크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 맨즈 피지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차근차근 이거 밟고 올라와라. 약간 이런 의미. 그러니까 너네들이 맨즈 피지크 밟고 오고 클래식 피지크 밟고 오고 할 수 있으면 오픈까지 와라. 이런 의미로 만든 시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오픈 보디빌딩 밖에 없던 그러니까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면서 자라왔던 세대잖아요.
저희들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보디빌딩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보디빌딩을 봐오던 사람은 오픈 보디빌딩이라는 건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인기가 오픈 보디빌딩이 인기가 없어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목숨 걸면서 도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냥 클래식 피지크에 만족하는 게 훨씬 더 건강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오픈 보디빌딩은 낭만이 있죠. 낭만이 있는 거야, 낭만이. 이장민 선수도 다른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이장민 선수를 실제로 보세요. 이장민 선수 완전히 그냥 공룡이야, 공룡. 오픈 보디빌더를 실제로 보면은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꼬마로 보여요, 꼬마로. 진짜로 그냥 꼬마로 보여. 아빠와 아들 이런 느낌이 나. 오픈 보디빌딩은 그 정도 영역이에요. 이승철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면은 와, 진짜 존나 괴물이다. 그냥 괴물이다. 그러니까 와, 이거밖에 안 나와. 와, 이 진짜 사람인가? 이런 느낌.